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공유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이분이 지금 고민이 뭐냐면 영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영어 울렁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영어 울렁증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제가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영어 울렁증 어떻게 극복을 하고 스피킹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더 정확히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어 울렁증이라는 거는 일단 스피킹 얘기겠죠.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영어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 앞에만 가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영어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라이팅이나 리딩, 리스닝 이런 걸 잘 하시는데 말만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이 한국어로는 정말 잘 얘기를 하는데 외국이랑 영어만 하면은 그냥 shut up 되는 그분들은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그분들 열애로 하고 이 눈 시퍼런 애들만 보면은 쫄아서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일단 저는 굉장히 아싸였어요. 옛날에 학창시절. 지금도 아싸인가 혹시? 어쨌든 아싸든 인싸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 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도 없고 사람들이랑 앞에서 얘기도 못하고 발표 이런 거 전혀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일단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한두 명, 그 진짜 반에서 제일 찌질한 애들, 걔네들이랑만 놀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사람마다 각자의 이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안전지대라 그러죠, 한국어로는. 자기가 편한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직업이 아침마다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우유를 갖다 드려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옆집에 우유를 들고 가서 노크를 하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우유를 주고 집으로 오는 거 쉽고 단순하다고 느끼겠죠. 매일매일 그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들도 그 할아버지랑은 대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위에 집 할머니한테도 우유 좀 갖다 줘요. 오늘부터 대신 월급 더 줄게. 그러면 이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씨, 무서운데 할머니 어떡하지? 오만 생각이 들겠죠. 자, 지금까지 이 옆집 할아버지한테 우유를 갖다 주는 행위는 본인의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집 할머니한테 우유를 또 갖다 주는 거는 안전지대의 밖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 할머니한테 우유를 갖다 드리는 것도 본인의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의 안전지대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싸의 기질이 고등학교 때부터 좀 없어졌다가 대학교 때 되니까 완전히 이 MBTI로 보면 E로 시작하는 외향형으로 바뀐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물론 쉽게 변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단기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겨울에 무슨 일을 했냐면 컴퓨터 조립을 하고 이렇게 수리도 해주고 이런. 근데 사장님이 이때 컴퓨터 사는 분한테 서비스로 나눠주던 전파 차단용 그런 선인장 이런 거를 사은품으로 나눠줬었는데 하나에 한 3,000원 정도에 사장님이 들여왔는데 한 100개 정도를 사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컴퓨터는 팔리는데 이 손님들이 선인장을 다 거부를 하세요. 선인장을 아무도 안 가져가서 사장님이 고민에 빠진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야, 알바 너 이거 나가서 선인장 좀 팔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겁나 꼰대네. 그걸 왜 나한테 왜 시켜 그거를. 제가 그때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3,000원에 팔았어요. 아니 3,000원에 사왔는데 3,000원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장님 겁나 욕심쟁이. 아무튼 3,000원에 팔려고 그래서 팔았는데 안 팔리죠. 근데 이 같이 알바하던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 선인장 사세요. 그냥 전파 차단해도 좋고 관상용으로도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파는데 저는 옆에서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쪽팔려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미안하고 팔아야 되니까 저도 그때 막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선인장 사세요. 손님 오셔서 선인장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러면서 선인장을 그렇게 해서 다 팔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때부터 이게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사귀었고,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안전지대에 둘러싸여 있던 벽을 딱 깨고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것조차 저의 안전지대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루에 너무 이 외국인들한테 말 걸고 이 회화하는 게 압도된다면 그냥 오늘은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그리고 내일은 인사도 하고 뭐 취미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늘려서 그거를 반복을 하면 이 사람이 처음이 어렵지 점점 무뎌집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도둑이 되라는 게 아니고 뭘 하나를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뜻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상대방이 여러분이 어버버거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나쁘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나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전을 하고 싶긴 한데 말 헛나오고 상대방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나 이 얘기 했다가 괜히 쪽팔리게 상대방이 야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분들 여러분 신경도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많이 해요. 외부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는데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돼. 물론 피해 안 주는 게 굉장히 매너 있고 좋은 행동이긴 한데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Hi, how are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을 잘못했어. How are you가 아니고 How is you? 뭐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잘못 써서 쪽팔릴 수 있죠. 그 순간.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원어민이 여러분이 잘못 얘기한 그 영어를 듣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욕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연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본인이 겁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무슨 조금 잘못 얘기했다가 상대방한테 쪽팔림 당하면 나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인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틀리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좀 쪽팔림 당하면 어때? 그래야지 좀 다음에 더 자신 있게 되고, 이렇게 계속 틀리고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고 하다 보면 그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두려움을 없애는 게 저는 최우선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자신감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혼자서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집에서 혼자서 계속 읽어보고 말도 해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원어민 앞에 가면. 근데 훈련을 하지도 않고 그냥 말을 걸라 그러면 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도 써보고 책도 읽고.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성격이 너무 내향적이라 영어 울렁증이 있다 하시는 분은 본인이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팁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 첫 번째는 전화를 많이 해보세요. 전화. 이 현지에 유학 오시거나 어학연수 오시는 분들이면 전화 상담, 뭐 커피숍이든 뭐 상점이든 아니면은 뭐 은행이든 학교가 됐든 어학원이 됐든 전화를 해서 말을 해보십시오. 일단 전화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눈을 안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무서워도 전화는 조금 낫겠죠. 상대방이 너무 빠르게 얘기하거나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겠다, 잘 못 알아듣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천천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영어가 문제. 두 번째로 책을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랑 소리를 안 내서 읽는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 영어가 입에 더 자연스럽게 있게 돼요. 여러분 뇌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입 주변에 있는 이 입술 근육과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성대, 이 몸이 익힌다고 하죠, 흔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라이팅을 하든 뭘 하든 어색한 표현이 여러분들 눈과 귀에서 필터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따로 문법을
공부를 안 해도 이거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이 영어 실력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영어 울렁증이 없으신 분들도 이 방법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들을 잘 활용하세요. 식당, 커피숍, 그리고 은행, 아니면 상점 이런 데 가겠죠. 그 점원들한테 괜히 뭐 하나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말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토마토 케첩 어디 있나요? 아니면 하다못해 길 가던 할아버지한테 시간이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몇 시인가요? 아무리 쉬운 표현이라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의 영어 스피킹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면서 본인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지대를 넓히는 겁니다. 내가 이 깨지 못했던 이 본인의 안전지대의 벽을 깨고 이 안전지대를 넓혀서 자신의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 걸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말을 걸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자신감이 계속 생기고 영어 실력 역시 부스팅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도전입니다. 도전.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거를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싫어합니다. 평소에 하던 거, 먹던 거, 그 다음에 평소에 즐겨 보던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지 잘 바꾸려고 잘 안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고 이 자신의 영역을 넓혀야지 새로운 게 자꾸 보이고 아무튼 영어 울렁증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극복을 하신 분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